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0년 10월 15일 오후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김종인이 옳다. 김종인이 옳다. 여기서 김종인이가 그만두면은 민주당은 꾀질을 부르며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좀비와 같이 서로 물어뜯다가 자멸할 것입니다. 지금도 벌써 자멸 많이 했죠. 김종인이 지금 서진 정책을 펴고 있죠. 화두가 이겁니다. 서울 보선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 서울 보선과 부산 보선에 참신하고 미래 세력을 등판시켜서 승리를 하고 그 시너지를 대선까지 가져가야 한다는 게 아직까지도 김종인 씨의 변하지 않는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 찌라시 기사에서 또는 중도지 같은 데서 김종인을 많이 흔들고 있죠. 그죠? 국민의힘이 내분에 일어났다. 정신을 못 차린다. 변하지 않는 이유, 뭐 조선중앙도 이런 걸 쓰죠. 그러나 신문기사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되고 이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제가 누리 말씀드리지만은 영남 수구 세력들이 계속 흔들고 진박 세력이 몇 명 남아 있죠. 계속 김종인 씨를 흔들고 김종인 씨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자기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고 있죠. 국민의 눈은 다 보고 있습니다. 바로 전 영상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탈한 세력이 국민의힘 쪽으로 조금씩 넘어오고 있다. 어디를 봐야 되느냐? 서울과 경기, 인천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도층의 스윙을 봐야 된다 하고 분석해드렸고 고고TV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분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침에 그 뉴스 조선일보의 양상훈 칼럼을 읽으니까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가 판, 검, 관, 군 이 정권들은 문재인 정권이 재집권하는데 베팅을 했다. 그래서 판, 검, 관, 군이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대선에서 또 이긴다 확신하고 정권 친위대로 나서서 부정비리를 다 덮고 뭉개고 있다. 이런 거죠. 이런 칼럼을 썼죠. 그래서 이 양상훈이가 하는 말이 대선 후보 한 사람 부각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에서 중진이란 사람들이 제 욕심만 차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이가 이렇게 문재인의 판, 검, 관, 군 모든 행정 조직과 권력 조직이 여기서 국세청도 들어가야 돼요. 국세청도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권력 조직이 국민의힘은 패배할 것이며 문재인 정권이 다시 5년을 할 수 있다는 데 베팅을 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문재인은 레임덕이 벌써 빠졌어요. 근데 지지율이 이렇게 안 빠지는 이유가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국민의힘 때문에. 국민의힘이 투쟁력이나 전략이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전략이나 투쟁력이 뭐 여권이 지금 압도적인 의석과 그죠? 그 정권 권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투쟁과 또 싸우는 모습이 불안하기도 하고 미흡하기도 해요. 그러나 어쩝니까? 너무 강력한 180석, 200석까지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데 열심히 싸워주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진 뭉개무침을 당겨라. 더 발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그래야 국민이 국민의힘 쪽에서 동정을 느끼고 서용을 할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의 지론인데요. 근데 투쟁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정권이 말기에 들어가는데도 판, 검, 관, 군 쪽에서 하나도 양심선언이 안 나오고 정보가 안 나와요.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 쪽에다가. 국민의힘이 그만큼 판, 검, 관, 군 이 정권 친위대들이 볼 적에는 국민의힘에 소스를 줘봐야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통로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위험해 되고 말더라. 이런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정부 행정부 권력이 문재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아닙니까? 아무리 그 해바라기 같이 따뜻한 곳을 쪼고 이렇게 기울이시더라도 어느 정도 것이어야지. 하나도 안 나와 하나도. 이 정부의 부정부패 비리가 양심선언으로 또는 국민의힘의 제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양상훈이가 지적한 대로 국가의 자정장치가 없어졌고 양심의 제동이 없어져 버렸다. 그죠? 그래서 이것들이 판검 광군들이 정권 친위대 홍위병으로 나섰다.
이건 비극이죠. 국가 100년 대계 또는 정권 기껏해야 5년인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비극이란 말이죠. 그래서 김종인 씨가 계속 하는 말이 참신과 확장성이 있는 젊은 미래 친진 세력을 서울시장에 내보내서 또 거기서 압승한 다음에 그걸 발판으로 삼아 그걸 시너지로 삼아 대선을 이겨야 한다는 전략을 혼자 쓰고 있죠. 근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홍준표, 장제원 또는 영남 수구 몇 명이죠. 친박, 진박 몇 명이고. 전 친박, 진박한테 감정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문재인한테 정권을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과거 세력인 친박, 진박과 영남당, 지역당 쪽에서 과거 세력으로 국민들한테 낙인이 찍혔으므로 그 사람들한테 정권을 안 준다는 거죠. 국민들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수 정권을 60년간 했어요. 60년. 어느 쪽이 더 국민들이 바라는 부정부패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종인 씨가 계속 호남으로의 서진 정책을 펴고 있죠. 5.18 묘지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를 했고 또 곧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과정을 사죄를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계속 김종인 씨가 되뇌이는 것이 서울 인구가 전라 인구가 호남 인구가 35%다. 거기서 우리가 5%라도 못 가져오면은 서울시장은 진다. 그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누구죠? 서울에 25개 구청장이 서초갑의 그 조은인가 걔만 빼놓고는 다 24개가 민주당 구청장이고 그 다음에 세포 조직 모세혈관들이 다 서울시 의회 또 뭐 동구 구의회 그죠 동의회 이런 것들이 다 민주당 애들이다. 어떻게 이기겠는가? 그래서 호남 본거지인 전라 지역을 가서 업소하고 거기서 표를 얻고 우리가 변했다는 걸 보여주고 그 바람이 서울에서 조금이라도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김종인 씨의 전략입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봐요. 아니 호남인하고 경상인하고 맨날 싸우고 치고 뽑고 하지만은 그건 정치적인 이념 문제죠. 그다음 인물의 그죠? 김대중 일에 또는 박정희 일의 인물 문제인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호남을 갖다가 15% 이상 안 가져오면 우린 져요. 모든 선거에서. 그래서 지금 김종인 씨 같은 건 호남 서진 정책을 펴고 있는데 여기서 내부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영남 친박 진박이란 거죠. 그죠? 그래서 서울시장 보선에서는 인물 문제예요. 인물 문제. 정책 문제가 아니고 얘네들이 또 서울시장 보선 내년 4월 가면 또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또 돈 뿌릴 거예요. 4.15 총선 때 패배한 가장 큰 원인이 코로나 위기하고 전 가구에 100만 원씩 준 거죠. 그렇게 안 할 리가 없죠. 얘네들이 내년 4월 가서. 지금도 뿌리고 있는데 추석 전에 또 몇십만 원씩 주고 다 그러고 있잖아요. 자영업자한테 몇백만 원씩 주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는 문재인한테 비판하고 황가하면서 계속 짓밟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데 내부에서 지금 서울시장을 선거를 나오는 애들이 지금 김선동 같은 애가 사표를 던져버리고 사무총장이 선거 6개월뿐이 남았는데 선거 관리를 하는 사무총장이 지 욕심을 위해서 김선동이가 친박이죠. 근데 친박인데 상당히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사무총장 사표 던져버리고 나 보선 준비위원회 안 할란다. 그리고 지상욱이라는 애가 지금 여의도 연구원을 맡고 있죠. 원장을. 걔도 나 보선 준비위원회 안 들어간다. 나 서울시장 출마할 거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에서 한 명, 두 명씩 서울의 시장 후보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말을 그들 기사에서 써내고 있죠. 언론에서. 그럴 적에 고고티브이는 이럽니다. 김선동이나 지상욱 같은 사람으로서는 절대 민주당이 제 말씀드렸죠.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외연 확장이 안 돼요. 김선동이라 하면은 강력한 우파들이 지지를 하겠죠. 국민의힘 강력한 지지자들은. 그러나 30% 이상 40% 이상이 그 힘듭니다. 지상욱은 대도 없고 그리고 심아이 남편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지 지상욱의 정치적인 능력이나 미래의식이 서울 시민이나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투쟁한 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서울시에서 서울시 나오려는 애들이 굉장히 많죠.
그 언론에서 하는 말이에요. 언론에서. 곤병세, 용산의 곤병세, 강남갑의 박진, 그 다음에 서초을의 윤희숙, 그 다음에 구로을에서 떨어진 김용태, 또 동작의 나경원, 또 간악의 오신환, 또 저기 강북에 가서 떨어진 이혜운, 지상욱, 또는 조은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잘라나가는 게 뭐냐. 김종인 대표는 구 세력은 안 된다. 자기가 있는 한에서는 진다는 거예요. 구 세력이. 해봤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문재인의 실정과 서울시장 박원순의 추행 사건이 있더라도, 그죠? 구 세력 가지고는 안 된다. 호남인의 인심을 못 얻고, 중도층의 인심을 못 얻고, 그렇죠. 그 다음에 20대, 30대, 50대 후반, 60대를 못 얻으면 안 된다 하는 게 아마 제 생각과 비슷할 거예요. 김종인 대표가 3040이 도저히 우리 쪽으로 안 온다. 그래서 우리는 중도 또는 기본소득 같은 거 호남 정책을 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딴지를 거는 게 지금 누굽니까? 여기 보면 중진이라는 권영세, 박진, 또 나경원, 또 이혜운, 뭐 이혜운은 그렇고 다 치고 또 이 김선동이라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 지금 딴지를 걸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특징이 뭐예요? 권영세하고 박진은 용산은 말이죠. 강남 가본 만큼 지금 부자들이 많이 삽니다. 우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쉽게 당선된 지역에서 그 민심으로 서울시장이 되겠다 그러는데 웃기는 소리죠. 안 되죠. 강남에서는 찍어주지만 강남 외에는 안 찍어준다. 그다음 나경원 같은 경우도 여기서 자꾸 나오죠. 그죠? 나경원 사건을 갖다가 안진걸이라는 놈이 13번이나 고소해서 그걸 지금 조사받는 과정에 자꾸 나오는데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나경원은 다시 서울시장에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나경원도 한계가 있다. 그 이수진이라는 아주 초보 정치꾼한테 판사 출신한테 졌는데 과연 서울에서 과거에 10년 전에 나경원의 영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그러면 남는 게 뭐냐? 결국 새로운 인물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김종인 씨가 지금 계속하는 것이 호남 서울에서 35%가 호남인이므로 그죠? 호남표고 그리고 지난 총선에 말입니다. 민주당이 53%나 얻었잖아요. 득표율이. 그럼 게임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의석수는 우리가 8석분이 못 가져오고 40몇 석을 갖다가 민주당이 다 가져갔죠. 그러면은 개개인의 표를 보자. 그러면은 민주당이 한 53%를 가져갔어요. 그게 그대로 내년 보선에 유지되면은 도저히 못 이기는 거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서 호남표와 중도표를 깨야 된다. 가져와야 된다 하는 건데 그래서 김종인 씨가 계속 하는 소리가 선거준비위원회에 누굴 집어넣냐 하면은 조수진이를 집어넣었죠. 조수진이가 호남 출신이라는 거예요. 조수진이가. 또 한 명을 집어넣었는데요. 공급 뽑아놨는데 말입니다. 좀 이따가 나오면 하죠. 뭐. 조수진이가 호남이죠. 아주 잘하는 채널 A의 명패널. 그 다음에 또 호남 출신을 갖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내보내려고 한다. 이런 또 호기심 기사를 써요. 그게 누구냐? 호남 출신 의원 중에서 초선인 김웅이도 있고 전주에도 있다. 초선인 김웅과 전주에는 파괴력이 없죠. 그죠? 그리고 전주에 같은 경우는 지금 강골로 벌써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죠. 눈 시른덕거리면서 막 따다다다 쏘아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결국에는 12월까지 경선 준비를 했는데 이 사람 중에 몇 명은 나오겠죠. 뭐 박진, 또 김선동이, 권영세, 윤희숙, 김용태, 나경원, 오신환, 이혜운, 지상욱, 조원희 이런 사람이 나오겠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말입니다. 전체 국민이 50% 이상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나온다고 김종인 씨가 그랬죠. 저도 그랬죠. 대중성이라는 거죠. 그럼 서울 시민이 봤을 때 50% 이상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중에서 권영세가 서울 시민 국민 중에 50%를 알을까요? 박진희도 알을까요? 우리만 알고 있다는 거죠. 윤희숙은 알죠. 윤희숙은 대형타를 쳤으니까 대홈런을. 그 다음에 김용태도 알죠. 구로울에 윤건영이가 맞붙고 목동에서 3선을 한
김용태도 알아요. 국민들이. 나경원도 알아요. 50% 정도는. 그러나 오신환 경우 같은 경우가 대중성이 있을까? 이혜원 같은 경우는 그죠? 오히려 그 보수 우파에서 비토를 놓겠죠. 그리고 이혜원 같은 경우는 대가 세지가 않죠. 그다음 지상욱 같은 경우도 심은하의 남편이라는 걸 알지 정치력이나 파괴력이 검증된 적이 한 번도 없다. 떨어진 것보다 붙은 것보다 떨어진 게 더 많았다. 그다음에 조은희 같은 경우도 강남에서 한호를 하지만 강북 사람들이 조은희를 알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추려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윤희숙이나 나경원이나 김용태다. 그죠? 김용태 같은 경우는 대가 좀 약하죠. 하는 거 보면은. 그다음 나경원 같은 하려고 그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지난 총선에서 서울은 53%가 민주당을 찍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경원을 갖다가 다시 팔아들이겠는가. 근데 김용태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볼 만하다. 근데 대가 좀 약하다. 그럼 윤희숙이 나와야 되는데 윤희숙은 아직까지도 정치적인 경험 일천으로 자기가 거부하고 있다. 그죠? 뭐 김웅이 약하죠. 전주에 약하죠. 그렇죠? 말씀드렸죠. 일단은 선거에 들어가면은 당 장악을 해야 돼요. 당원들도 장악을 해야 되고 일반 시민한테 폭발적인 대중성이 발휘돼야 되죠. 그럼 여기서 골라보시면은 별로 없다. 지금 그 국민의힘 당세는 말이죠. 10년 전하고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야기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도 혹시 김종인 씨는 생각을 하고 접촉을 하고 있을 것이다. 김종인 씨가 여기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은 윤희숙이라는 게 지금 공공연히 모든 언론을 조합해 보면은 윤희숙이가 나아졌으면 좋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용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나경원도 한번 이 기회를 봐서 한번 나오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